예, 안녕하세요. 녹철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뉴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SNN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이때까지 했던 그 머신러닝이라고,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CNN 할 때, 살짝 설명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것들이 머신러닝이다라는 그 개념을 알면 좀 접근하기가 쉬워서 설명을 했었는데 스파이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좀 다릅니다. 얘를 좀 깊이 있게 알아야 이 내용을 알아야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파이클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SNN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 개념 자체가 이 생물학적인 이런 뉴럴들의 행동 방식을 최대한 많이 따라하자인 겁니다. 따라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좀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할 내용은 뉴런과 시냅스에 대해서 할 텐데요. 뉴런도 뇌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뉴런은 일단 신경계, 인간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라는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뇌가 이 뒤쪽 척수라고 하죠. 이 뒤쪽에 이 뒤쪽까지 이 척추를 따라서 척추 안에 이렇게 그 감싸져서 보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척수가 쭉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 큰 덩어리를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뭐 근육하고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아마 들어보는 보셨을 거예요. 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왜 배웠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말초신경계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의 시냅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추신경계의 시냅스를 핵심적인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흥분성 시냅스가 있고 억제성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글루타민성 시냅스랑 하나는 가바성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민성 시냅스는 흥분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예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하는데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가바성 시냅스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흥분성은 뭔가 이게 이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억제성은 신호를 줄이는 겁니다. 그럼 그 신호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정말 정기적인 신호입니다. 그 상세한 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뒤쪽에서 계속 얘기할 이 뉴런의 용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런은 뭐 이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엑손 팁이 있습니다. 엑손 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엑손 터미널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말단부인 거죠, 말단부. 그래서 덴드라이트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쪽. 그 다음에 엑손 팁은 다른 뉴런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쪽.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다른 쪽에 다른 뉴런이 이 앞쪽에서 지금 엑손 팁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시냅스를 하고 있죠. 시냅스를 한다는 건 이렇게 둘이 연결돼서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받은 정보를 덴드라이트가 받은 다음에 엑손을 통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정기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까지는 전부 다 정기적인 신호입니다. 요 말단부 있죠.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연결되는 말단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요 앞쪽, 요쪽이 요런 형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 요 전달되는 쪽이 요쪽입니다. 오른쪽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고, 요 덴드라이트 쪽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그 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뭐냐 하면 글루타민과 가바라는 물질이 나오고요. 그래서 글루타민이 나오면 그거는 1형 흥분성이고, 가바가 나오면 2형 억제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화학적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죠. 딱 여기서만 화학적으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만 화학적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이 화학적인 신호가 다시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그게 다시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 뒤쪽을 계속 들으실 거는, 용어는 덴드라이트라는 것과 엑손과 시냅스, 그리고 엑손 팁, 엑손 터미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듣게 되실 거기 때문에 요 개념은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흥분성과 억제성이 있는데, 그러면 흥분성은 보통 여기 보시면 수상돌기와 연접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수상돌기라는 게 여기 보면 덴드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형 같은 경우는 요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요게 1형. 그리고 여기 연결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흥분성이라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흥분성이다. 그게 대표적으로 전부 다 흥분성으로 여기 붙어 있고, 근데 요 끝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붙어,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붙을 수도 있고요. 요 줄기에 자루에 여기에다 바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루에 그냥 바로 요런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없는 상태로도 붙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붙어서 흥분성 데이터들을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억제성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축삭세포하고 연접되어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 실제로는 이쪽에 붙어 있는 게 대표적이라는 거지 반드시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결국은 뉴런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흥분성이라는 게 전기를 만들어내고, 억제성이라는 게 전기를 있는 전기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기를 없앤다기보다 전하량을 낮추는 겁니다. 흥분성은 전하량을 높이는 거고, 그런 의미인데, 얘네들이 그럼 이 두 가지 성질만 가지고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거고, 딱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실제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자라는 게 스파이크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저 흥분성과 억제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PSP라는 게 있고요. 이제 이 이후로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EPSP라는 게 있고 IPSP라는 게 있습니다. IPSP. 요게 IPSP가 억제성이고요. Inhibitory Post-Synaptic Potentia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EPSP가 Excitatory Post-Synapse Potential이라고 하는데, 요 뒤쪽 거는 다 똑같습니다. Post-Synaptic Potential. 즉, Post-Synaptic은 이 뒤쪽,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나 말씀드렸네요. 자, 여기에서 요 앞쪽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프리시냅틱, 시냅틱 일어날 때 여기서 프리시냅틱, 요 뒤쪽이랑 연결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 프리시냅틱, 요게 포스트시냅틱. 즉 그래서 프리시냅틱에서 전기를 신호를 포스트시냅틱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후. 그다음에 요거를 부를 때는 프리뉴런, 요게 포스트 뉴런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프리뉴런의 그 말단, 그 엑손 팁을 프리시냅스, 말단인 엑손 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프리시냅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뉴런의 덴드라이트 쪽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포스트 시냅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이 전기를 앞쪽에서, 그러니까 프리시냅틱에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뒤쪽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신호로 만들어내는가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시냅틱 아이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그러면 프리시냅틱에 사용되는 아이템이 뭐냐, 즉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포스트 시냅틱 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기는 이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프리시냅틱 쪽에서 어쨌든 신호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할 때는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때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최종 이 말단 부분에서는, 말단 부분의 이 연결 부분은 여기에 얘처럼, 얘를 보는 게 낫겠네요. 얘를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살짝 떨어져 있는 거죠. 살짝 떨어져 있고, 요 사이에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고 이 공간으로 전기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화학적인 물질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는 리니어한 구간입니다. 리니어한 구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이 뒤쪽도 리니어한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CNN 할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니어와 리니어를 붙이면 연속으로 붙여버리면 이건 리니어밖에 안 되거든요. 학습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학습이 되는 거는 리니어 상태를 넌리니어 상태로 만들었을 때부터 학습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화합물질을 보내고 이 화합물질을 이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게 리니어 상태를 넌리니어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화합물질을 이쪽에서 뱉어낸 화합물질을 이 뒤쪽에 뉴런, 그러니까 포스트 뉴런 쪽에 덴드라이트 쪽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내느냐, 받아내고 이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텐데 이 전기를 얼마만큼 발생시키느냐가 이게 시켰다 말았다 하는 이 과정이 이게 없이는 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프리시냅틱 쪽에서는 글루타메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쪽 프리시냅틱하고 포스트 시냅틱 있을 때 프리시냅틱 쪽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포스트 시냅틱 쪽에서는 그 글루타메이트를 메이트의 영향에 의해서 전기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아이템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이제 이 글루타메이트만 이 현상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디움이랑 포테시움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디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테시움이라는 게 이제 칼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뒤에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제가 SNN이라는 거를 하면서 좀 데이터를 좀 다시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칼슘이라고 하는 칼슘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 코그니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과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칼슘뿐만 아니라 칼륨뿐만 아니라 Ca 플러스 그러니까 칼슘 이거는 실제로 나트륨이 아니고 나트륨 이온입니다. 이온. 그러니까 나트륨은 통과를 하지를 못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통과한다라는 얘기가 뭔지 어쨌든 나트륨 이온이고요. 얘도 칼륨 이온입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도 여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이 EPSP 이 동작에 참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SNS 쪽 영상을 설명할 때 이 그래프 설명할 때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단 설명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첨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EPSP라는 것은 흥분성 뉴런의 행동을 EPSP라고 한다. excitatory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루타메이트랑 소디움이랑 포테시움이 필요하다. 요까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아셔야 되느냐 하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쪽에 요렇게 막이 이렇게 형성되어 세포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와 내부를 구분 짓는 요런 막이 있어야 되겠죠. 막.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멤브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멤브레인 안에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게 파란색으로 봐야 되나요? 이 파란색 같은 이 부분이 멤브레인이고요. 이 멤브레인 중간에 이온 채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온 채널은 뭐냐 하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쪽에서 얘가 이쪽이 만약 흥분성 여기 보면 이쪽이 만약 얘는 1형이니까 흥분성이죠. 그죠? 흥분성이면 뭐가 나오나요? 글루타메이트가 나오죠. 글루타메이트가 요쪽은 여기까지가 전기가 딱 들어오죠. 여기까지가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이 뒤쪽에 뉴런의 핵이 있을 것이고 뉴런 핵이랑 연결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덴드라이트가 아니고 엑손입니다. 엑손 터미널입니다. 엑손 터미널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기가 내려오면 그럼 이 전기에 의해서 요 안에 들어있던 이제 그 글루타메이트, 여기 있는 요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방출이 되는 거고, 이 방출된 글루타메이트를 다음 뉴런, 이제 이 뉴런에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일 때 이쪽도 막으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럼 다 막혀 있으면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켜주는 게 이 멤브레인 안에 이렇게 채널이라는 게, 이온 채널이라는 게 있고, 이온 채널의 개수는 대략,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서 이온 채널은 대략 한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종류, 4가지 종류, 크게 봤을 때 종류로는 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항상 열려져 있는 always open 상태에 그러니까 always open 상태로 열려 있는 채널이 있고요. 이런 형태의 채널이 있고, 요게 외부, 요게 내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간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리간드 게이트는 어떤 게이트냐 하면, 여기 이게 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확대가 되죠? 예. 여기 리간드 게이트는 뭐냐면 어떤 이 문이 스스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외부의 어떤 분자가 여기에 갖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글루타메이트 같은 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앞쪽에 문을 열려면 글루타메이트가 여기에 갖다 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근데 SNN 쪽 관련해서 이 설명하는 쪽에서는 이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예, 요런 거를 리간드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볼티지 게이트라는 건 뭐냐 하면 이쪽에 전이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전기적인, 그러니까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때 문이 열리는, 예, 볼티지 게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케니컬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뭐 압력을 받는다든지 뭐 또 좀 다른 어떤 미케니컬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 문이 열리는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이 뒤쪽에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리간드 게이트랑 볼테이지 게이트 요 2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리간드 게이트, 그래서 어쨌든 요 4가지가 있고 요런 종류가 있다. 요거는 그 정도로만 알면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리간드 게이트랑 볼테이지 게이트입니다. 요 2가지가 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소디움 포테시움 펌프라는 게 있는데, 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디움 포테시움 펌프, 그러니까 얘는 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는 아닙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위치,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붙어 있겠죠. 어쨌든 이런 멤브레인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멤브레인 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외부와 내부 사이에 뭔가를 전달해 주는 통로인데, 이온 채널하고, 그러니까 채널하고 펌프는 조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요런 것들이 브레인 안에, 그러니까 뉴럴 안에 요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일단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데요.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요 방식입니다. 요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요 순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요 순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